자, 이어서 이제 지목 관련한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은 예상 문제집이 이제 27페이지네요. 27페이지고요. 이 지목 파트는 이제 1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통은 이제 한 문제 또는 이제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여러분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한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독립에서 한 문제는 이제 출제를 해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같이 해 보죠. 일단 지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지목 설정의 3원칙, 이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시험은 법 규정 그대로 법 규정만 가지고 출제하니까 법에서 안 나와 있는 것도 우리 사실 문제집에는 이제 법에서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출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100% 법의 규정만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항상 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리는 봐두시면 돼요. 그것도 다 못해서 문제인데. 자, 지목 설정 3원칙입니다. 1필 1목, 반드시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이라 하면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용도 중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 다음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영속성의 원칙. 그래서 그 지목 설정 3원칙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1번에 우리 지목 중에서 이제 전인데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 작물에서 과수류를 제외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지목은 과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수류는 제외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과수류 포함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면 또 눈에 잘 안 띄어요. 과수류는 지목이 과수원이어야 되니까 이걸 제외해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류 제외하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다라는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이고. 그 다음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한다. 죽순. 그러니까 대나무만 보면 무조건 임야 아니에요, 여러분.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은 전이다라는 거. 중림지는 좀 이따 나오는 중림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근데 죽순을 재배하면 지목은 전이다라는 거.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 지목은 답인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지목은 답인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것은 물이 고이거나 연황물 등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는 거. 연모 유지로 한다는 거.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배하면 지목은 답인데 자생하면 유지다라는 거. 네, 연모, 뭐 소류지, 댐, 소류지, 뭐 저수지 하는 이런 물이 고여 있는 곳, 연모, 유지. 그래서 자생하면 유지, 재배하면 답. 그 다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지목을 대로 한다라는 거. 그 부분 또 유의하셔야 되고요.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우리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 그 다음 축사부지 역시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인데 주의하실 것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산림 및 원야라고 하는 게 이제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 즉 개발되지 않은 토지, 미개발 토지를 이야기해요. 원야라고 하는 게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 이 말이거든. 미개발 토지는 지목을 뭐로 한다? 임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림지, 중림지 나오잖아요. 중림지, 대나무 숲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발되지 않으면 대나무 참 잘 자라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제가 농사 지으면서 딱 예전에 그냥 도시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그런 말들 중에서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제가 참 이렇게 와닿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왜 우리 엉망인 거 보고 쑥대밭이라고 하잖아요. 야, 쑥하고 대나무는요 정말로 그냥 번식력이 좋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엄청 잘, 쑥도 여러분 그냥 안 캐고 가만히 있죠. 완전 나중에 거의 나무처럼 돼버립니다. 엄청 번식력이 좋아요. 쑥대밭이라는 말. 그 다음 또 하나, 또 제가 와닿는 말이
우후죽순이란 말 있잖아요. 비 오고 난 뒤에 죽순, 대나무 순이요. 비 오고 나면요. 금방 와, 대나무는 정말로 빨리 자라요. 금방 그 죽순 올라오고요. 정말로 비 뭐 한번 오고 나면 제 키보다 훨씬 그 이상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주 뭔가 막 많은 것을 우후죽순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참 실감합니다. 자, 중림지, 그냥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임야달. 제 과수원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아니에요.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중림지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습지, 황무지 이 부분도 좀 유의하세요. 임야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습지와 황무지, 임야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습지 유지로 한다. 아니에요. 유지는 쉽게 표현을 하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 그냥 왜 우리가 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빠져서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지목이 유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도 왜 물이 아주 이렇게 찰랑찰랑 많이 고여 있는 거, 그게 지목이 유지예요. 연못, 소류지, 저수지, 댐 이런 것들. 그게 지목이 유지다. 그럼 습지는 왜 그냥 왜 밟으면 질퍽질퍽한 땅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임야. 그다음 황무지, 잡종지 아니에요.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임야로 한다는 거. 그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광천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광천지로 지목 설정하려면 이제 용출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뿜어져 나오는 곳이 광천지다. 그래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가 이동하는 관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 시험은 그냥 법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제외한다. 이동하는 관은 지목이 뭐냐? 이런 것들 뭐 문제집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이동하는 관은 그냥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이동하는 관이 가끔씩 뭐 어떤 문제집에 보면 이동하는 관은 뭐 잡종지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법에서는 규정 없습니다. 그럼 이동하는 관이 만약에 주로 도로에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도로입니다. 만약에 수도용지에 묻혀 있다. 이동하는 관이 수도용지에 묻혀 있다. 역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수도용지입니다. 그다음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 아무것도 해당될 게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27가지 어디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목을 잡종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잡종지로 지목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관은 지목이 뭐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관은 그냥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역시 염전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그 다음 지목된대요. 우리 주거사무실 점포와 주거사무실 점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 다예요. 거기다가 이제 박물관이나 극장, 미술관 등 이 문화시설이 있는 그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그래서 박물관 용지, 뭐 극장 용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지목을 대로 한다. 그 다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아직 집은 없더라도 택지조성공사, 어차피 집 지을 토지니까 지목을 대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공장용지와 관련해서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부지 조성, 어차피 공장 지을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장용지로 하고, 그 다음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도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체를 공장용지로 한다. 왜 공장에 보건실, 양호실이 있더라도 전체를 공장용지로 한다. 그 다음에 학교의 교사, 학교 건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속시설물 부지, 그 다음 체육장, 학교용지로 한다. 학교용지.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있더라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11번.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지목을 설정하는데, 다만 우리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다.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 공간이 아니니까 독립적인.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에 딸려있는 그 부설 주차장, 걔는 독립적인 주차만을 위한 공간, 그 부지 전체가 독립적인 주차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니까 얘들은 당연히 주차장 아니다.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 설정하는 거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인근에 설치된 별도로 인근이란 말이 들어가요. 별도로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얘는 주차만을 위해서 별도로 인근에 설치했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독립적인 시설이거든. 따라서 주차장이다. 그래서 인근이란 말이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그 다음 뭐 노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그 다음 뭐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차장에서 제외를 한다.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아니니까. 그 다음 12번 석유류 등의 외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를 주유소 용지로 한다. 그래서 다만이야 우리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부지는 여기는 기름 파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를 한다. 그 다음 보관 시설물 부지 창고 용지로 하고요. 그 다음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차나 사람이 다니는 거다, 그죠? 교통운수, 차나 사람이 다니는 곳, 이건 도로로 지목 설정한다. 사실 14번 도로가 작년 시험에 출제가 돼서요. 올해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작년에 지목에서 두 문제 나왔거든요. 하나가 도로 나왔고 하나가 잡종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올해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시험에 출제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 말이에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으면 도로로 한다. 자, 그래서 공장,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왜? 얘는 누구나 다니는, 일반 공중 누구나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 도로에서 제외. 당연히 도로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다음 15번 철도용지도 역시 작년에 도로와 같이 더불어서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 선로 그러면 철도용지다. 그 다음 16번에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뭔가 설치됐다 그러면 제방. 그래서 제방이라는 지목도 있더라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17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자연의 유수,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지목이 하천. 다만 하천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특히 작다. 그거는 지목을 뭐로 한다? 국어로 한다. 규모가 작으면 지목은 국어. 자연의 유수는 원칙적으로 하천인데 규모가 작다라면 국어로 한다. 그 다음 거기 18번 보시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인공적인 수로, 자, 뚝까지 여러분 뚝도 들어간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인공적인 수로, 얘는 이 수로 자체가 작아요. 수로 자체가 작으니까 거기 범람하자라고 말하고 막아놓은 뚝은 더 작아. 그래서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는 게 적정하다면 별개의 필지로 획정해서 당연히 지목은 제방으로 했겠지. 근데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그 전체를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인공적인 수로 있는 뚝은 끝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국어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국어. 그래서 그 다음 아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도 역시 국어로 한다는 거. 그 다음 육상에 물고기 키우는 거,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그러면 양어장. 그 다음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게 핵심이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 부지를 수도용지로 한다. 그 다음 21번 보건휴양, 쉬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공중을 보건휴양. 그 다음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단순시설을 의미한다. 그냥 법에서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단순시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저비용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왜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은 뭐? 공원. 그럼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묘지공원은 지목을 뭐로 한다? 묘지로 한다. 이건 보건휴양하는 데 아니니까 뭐 매장하는 데지. 묘지공원에 여러분 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지공원은 묘지로 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 다음 22번 뭐 올해 시험에 역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부분입니다. 우리 체육활동, 그 다음 적합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법에서 적합한 시설이라는 표현은 얘는 적합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이제 종합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시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죠. 뭐 종합운동장, 뭐 실내 체육관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는데 특히 승마장과 경륜장은 체육용지다라는 거. 스포츠입니다. 승마와 경륜은요. 비교하셔야 될 게 밑에 23번에 경마장, 얘는 유원지예요. 이건 스포츠예요. 경마는 스포츠 아니에요. 체육활동 아닙니다. 그래서 경마는 유원지인데 승마, 경륜은 체육용지다.
다만 우리 체육경제에서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라면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일이라도 장사 안 되면 뭔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왜 우리 무슨 스포렉스 무슨 스포렉스에서 있잖아요. 왜 실내 수영하고 하는 그거 장사 안 되면 내일이라도 목욕탕으로 바꿀 수 있다래요. 물론 목욕탕 탕이 좀 크겠지만 어쨌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 말이거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체육경제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니까 체육경제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야영을 또 체육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영을 체육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야영장은 당연히 체육경제에서 제외를 합니다. 요트장, 카누장 이런 것들도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니까 영속성과 의 독립성이 결여가 되니까 역시 체육경제에서 제외를 한다는 거 유의해 주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그 다음 거기 24번에 우리 일반 공중의 역시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그 시설물 부지를 종교용지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종교용지. 그 다음 25번에 문화재. 자, 우리 문화재를 여러분 다른 말로 유적, 고적, 기념물. 문화재 같은 말이에요. 문화재가 유적, 고적,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이야. 얘가 중요하죠.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에 있을 때는 얘는 사적지에서 제외를 한다. 이건 그냥 주지목 추정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걸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요.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여러분 뭐예요?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사적지다 이 말이지. 어떤 사찰의 불상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 사찰 전체를 여러분 사적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주지목 추정 원칙에 따라서 종교용지다. 그 다음 어떤 학교에 무슨 건물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왜 우리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거든. 그렇다고 그 성균관 대학 그 전체를 여러분 사적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학교용지다. 그럼 사적지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그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6번 보시면 사람의 실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그러면 지목은 묘지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라는 거. 묘지공원 보시면 관리사무소 있죠. 여기 매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신 우리 앞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목은 잡종지로 합니다. 잡종지. 네, 잡종지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종지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잡종지 가볍게 앞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잡종지로 한다. 올해는 그 정도만 해주세요. 앞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잡종지로 한다. 그 다음에 부호와 관련해서요. 28번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을 등록할 때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한다. 우리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는데 지적도 임야도에는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자, 이 부호는 원칙적으로 정식 명칭 중 첫 글자를 부호로 하되 첫 글자가 아닌 즉 차문자 첫 글자가 아닌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천원, 공장용지는 장으로 하고 주차장은 차로 하고요. 그 다음 하천은 천, 첫 글자로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유원지는 원으로 해서 장차천원 네 가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 유형 문제는 역시 뒷부분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넘어갑니다. 28페이지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은 지목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맞죠? 1필 1목 원칙. 다음 2번 한 필지 용도가 둘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어차피 지목은 하나여야 되니까 용도가 이 토지의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그 중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맞죠?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 4번 지목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여지나 실제 용도에 맞추어 새로운 지목을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창설할 수도 있다.
틀렸어요. 지목은 법정주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28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창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번은 X. 그 다음 5번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왜 공장 지을 토지면 여러분 뭐 그게 공장용지, 그 다음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면 지목은 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맞죠? 그 다음 20번 문제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21번으로 가요. 공간정보법상 지목 설정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보지만 자연의 유수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지목은 국어로 합니다. 맞고. 3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인공적인 수로 뚝, 그러면 국어로 한다. 맞다 그죠? 그 다음 4번 육상의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이 시설물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맞다 그죠? 양어장, 육상 맞고. 그 다음 5번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 시설을 갖춘 시설물 부지는 주유소 용지죠. 광천지가 아니라 주유소 용지로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틀렸다 그죠? 그 다음 22번 자 30페이지네요. 22번 공간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지목은 여러분 법정주의입니다. 우리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지목만 쓰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 지목이나 창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이런 지목은 없습니다. 선화지라는 지목도 역시 없고요. 보통 우리 선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선 있잖아요. 전선.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목은 없습니다. 그다음 교육연구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 항만용지라는 지목도 없습니다. 그냥 잡종지인 거지. 항만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다음 양어장이라는 지목은 있네요. 그래서 5번이 맞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시험에 나오니까 23번 문제. 현행 공간정보법에서 규정된 지목이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일단 체육용지 있죠. 지목 체육용지, 체육활동, 그 다음 적합한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체육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 역시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위락휴양에다가 적합한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왜 에버랜드 이런 거 생각하세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거. 유원지. 자, 이런 지목이 있고, 그 다음 잡종지,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그 다음 온천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광천지는 있지만 온천지는 없어요. 그 다음 철도용지라는 지목이 있고, 수도용지 있고요. 운동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왜 학교에 만약 운동장이면 그냥 학교용지인 거지, 운동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래서 아닌 것 하면 리을과 시옷이네요. 4번이 답이다 그죠? 24번은 너무 중복이 되니까 넘어가시고 25번으로 갈게요. 25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얘는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거든. 그래서 체육 영속성과 독립성이 결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들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를 하죠. 그래서 1번 체육용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X. 그다음 2번 호두나무는 여러분 과수류입니다. 호두 과수예요. 과실수입니다. 호두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2번은 맞네요. 그 다음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묻는다 그죠? 그러면 묘지다 그죠? 묘지, 대가 아니라. 4번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를 하죠. 정비공장 안에 급유 송유시설 이런 것들은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를 한다. 여기 기름 파는 데 아니잖아요. 그죠?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를 한다. 그
그다음 5번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임야죠. 원야니까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니까 임야. 개발되지 않은 토지 임야다. 그 다음 26번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목 구분으로 옳은 것은 1번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다, 그죠? 그 다음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1번은 X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을 다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창고죠. 창고. 그래서 창고용지죠. 지목은 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X. 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입니다. 그 다음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맞네요. 우리 공장시설 부지가 있고 거기에 의료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뭐 보건실, 양호실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를 공장용지로 하죠. 그 다음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죠. 농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지목은 전답과수원이에요. 이 전답과수원을 우리 농지법상에서 농지라고 하죠. 그래서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4번은 답이죠. 지목은. 그다음 5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하면 지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제방 이렇게 뚝이 나왔으니까 제방하는데 아니에요. 인공적인 수로 뚝 하면 국어.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여러분 지목 뭐라고요? 국어. 자, 26번 보셨고 그 다음 27번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목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맞아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그 시설물 부지는 수도용지. 맞죠? 여러분 뭐 취수, 저수, 도수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뭐 이걸 바꿔서 틀리게 나오고 할 가능성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2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돼서 그럼 어차피 공장 지을 땅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목은 공장용지죠.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공장용지. 그 다음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여러분 재배는 아니죠. 재배하면 지목이 답이 되는 거고. 그럼 3번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이 재배를 뭐로 바꿔주셔야 될까요? 자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3번은 X, 재배가 아니다.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과수류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자, 지금 4번은요. 일단 전으로 하려면 과수류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과수류는 지목이 과수원돼야 되니까 과수류 제외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중림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중림지는 임야입니다. 아까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나와야 되지. 중림지는 임야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다 틀렸네요. 4번은. 그 다음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서 제외를 하죠.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문화재 얘는 사적지에서 제외를 하죠. 틀렸다 그죠? 자, 28번은 이제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라서 더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30번으로 가세요. 30번. 공간정보법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지목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나왔네. 인공적인 수로 뚝. 그 다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의 유수라 하더라도 소규모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지목은 뭐? 국어다 그죠? 국어.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죠? 자, 31번 문제 볼까요? 31번.
지목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원야라는 것은 이제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1번은 X,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 그 다음에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그럼 지목은 창고용지다. 그죠?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도 역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창고용지로 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여기까지는 지목은 과수원인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과수원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X. 4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나오면 지목은 국어. 5번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뿜어져 나오는 거, 그러면 지목은 뭡니까? 광천지죠. 지금 주유소용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X, 광천지로 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 같이 한번 봐요. 자, 지목 구분으로 틀린 것은 1번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죠. 학교용지, 체육용지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창고용지 맞고. 3번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그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묘지로 한다. 맞다, 그죠? 다 매장하는 데니까, 묻는 데니까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번은 맞네요. 그 다음 4번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선로 나오면 여러분 지목은 뭐죠? 철도용지. 그래서 철도용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고. 다음 5번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물고기 키우는 데다, 그죠? 육상에. 그러면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5번도 맞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33번)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자, 하나하나 보죠. 실내체육관, 체육활동 하는 데다, 그죠? 그럼 얘는 지목이 뭐죠? 체육용지다, 그죠? 따라서 1번은 대가 아니다. 체육용지. 그 다음 2번 영구적인 건축물로 된 낙골당. 여기는 묻는 데다, 그죠? 묘지다, 그죠? 따라서 대 아니고. 그 다음 3번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다. 공장 지을 땅이다, 그죠? 공장용지. 따라서 대 아니고. 주택의 정원. 우리 주택은 여러분 당연히 됩니다. 주택은 지목이 돼. 그 다음 그 정원 또한 역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지목은 됩니다. 그 다음 5번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를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풀은 그냥 있어도 잘 자라나거든. 그러니까 초지를 조성한 토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목장용지. 그래서 역시 대는 아니다, 그죠? 자, 34번 다음 중 지목의 부호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 틀렸다, 그죠? 장. 공원이 공이에요. 공장용지는 장. 양어장은 양입니다. 첫 글자. 양어장은 양. 그 다음 광천지는 광, 첫 글자. 맞네요. 광천지는 광. 하천은 천. 하가 아니라 천. 유원지는 원이죠. 유지가 유입니다. 유원지는 원이죠. 그 다음 35번 다음 중 지목의 부호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주차장은 차다, 그죠? 주가 아니라 주유소용지가 주죠. 주차장은 차. 그 다음 주유소용지는 유가 아니라 주유소용지는 주죠. 주유소용지는 주, 첫 글자. 주유소용지는 주, 첫 글자입니다. 그 다음 광천지는 역시 첫 글자 광. 그 다음 공장용지는 장이죠. 공장용지는 장. 4번은 맞네요. 그 다음 공원은 역시 첫 글자 공입니다. 원이 아니라 유원지가 원이에요. 공원은 첫 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호 문제가 나오면요, 아예 장차 천원을 딱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장에서 장은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글자. 얘들만 첫 글자 아니다. 네 가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36번, 37번 문제는 잡종지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뭐 별도로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풀지 않는 이유는요, 올해 시험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뭐 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